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내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입니다.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내일 본투표에 참여하실 텐데 그런데요. 취업포털 인쿠루트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요. 직장인 중에 17%가 선거일에 근무하는데 그중에 31%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선거일 휴일 수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일주일이 참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노무사님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주는 뭐 더 빠르셨을 것 같아요. 이제 화요일 날이니까요, 오늘. 네, 그러니까요. 네. 노무사님 오랜만에 또 이제 빠르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잠깐만 네. 오른쪽으로 살짝만 와주시겠어요? 화면에 약간 치우쳐서. 아, 네. 네네네네. 왼쪽으로 잠깐. 살짝만 더 와주시겠어요? 왼쪽으로 이번에. 왼쪽. 네네. 다시 감사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딱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조정이 잠깐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상으로 네. 연결했는데 우리 노무사님이 정가운데가 아니셔가지고 잘 조정이 됐고요. 노무사님 오늘도 짧게 SAT 힌트를 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AT 한번 짧게 다시 한번 내드릴 테니까 보기 들으시고 정답을 생각하신 후에 힌트 좀 주세요. 자, 어제 북미 대륙에서 희귀한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7년 만에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 관측된 거거든요. 이 현상을 맞춰주시면 돼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 전체를 가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일식, 2번 중식, 3번 급식, 4번 회식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왜 웃으세요? 저희 문제 너무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라서.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하루 한 끼만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것이 딱 두 가지 의미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네. 노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미가 세 가지가 되는군요. 그렇군요. 자, 1번 일식, 2번 중식, 3번 급식, 4번 회식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노무사님 이렇게 꼬박꼬박 삼식 다 챙겨 드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일식 중이시군요. 네. 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하실 내용이에요. 네. 선거일, 내일은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 시간 그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일반인 사무직 직장인들은 대개 쉬시지만 이 고정적으로 휴일 날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인크루트에서 한 901명 설문조사 했는데요. 그 17.3%가 일한다고 답했고 거기에 이제 답한 근로자분들의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니까 역시나 운수업, 에너지업, 그다음에 여행, 숙박, 항공업 업종이 많으셨어요. 근데 또 기업 규모별로는 어떤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세 기업이 28.6%였고요. 중견 기업이 17.3%로 그 많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또 아까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약 31%는 이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네.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업종을 보니까 진짜 휴일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러고 보니. 그렇죠. 되게 다들 휴일 날에 더 일하셔야 그렇죠. 되는 업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 다 쉴 때 일하시는 건데 이게 수당 네. 같은 거 좀 잘 챙겨서 그만큼 좀 대가를 받으시면 좋을 텐데 한 30% 이상의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휴일날 일하게 되면 원래 별도 수당 지급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원래 이제 법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휴일에 일할 게 예정돼 있으시는 분들은 그 월급에 이제 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이제 계약하는 포괄 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 수당이 이제 지급이 안 돼도 법 위반은 아니고요. 다들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휴일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쉴 수 있는 휴일,
그 법정 휴일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휴일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주휴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그 세 번째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밖에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 관공서 공휴일은 배제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은 총선거 날은 관공서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5인 네.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로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포괄되어서 뭐 월급여에 휴일 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도 뭐 수당 못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거는 네. 뭐 우리가 흔히 들었던 포괄임금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그 월급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포괄임금제라는 게 이제 법에서 정한 임금 체계는 아니에요. 이 판례에 의해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월급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계약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포괄임금제가 그 전 업종의 약 한 80% 정도의 포괄임금제를 체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정말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물음표가 달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고정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하면 고정 휴일 수당이라고 해서 그걸 다 포괄한 임금제를 체결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관공서 공휴일이 그 쉬는 날인데 원래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장에서도 뭐 쉬는 직장도 있기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정한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정한 약정 휴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휴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휴일과는 외에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뭐 각 그 사업장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해둔 데고 있고 안 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쉬더라도 이제 유급으로 할 건지 무급으로 할 건지도 정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는 지금 휴일이 아닌 걸로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회사별로는 좀 다를 수 있고. 네. 네. 자, 포괄임금제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포괄임금제를 혹시 이런 경우에 뭐 악용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이게 뭐 이런 경우입니다. 휴일 근로 수당이 포괄임금제에 얼마나 포함됐는지 몇 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월급 300만 원 법정 제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월에 연장근로 해야 되는 급여에 포함된 시간분이나 휴일 근로 시간분이 전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방식에 의한 그 계산식을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 포괄임금제의 무효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면 계약하실 때 업무 계약하실 때 근로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근로계약서의 그 임금의 구성 항목에서 계산 방법까지 기재해 줘야지 나중에 임금 명세서에서 그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계약서에 그게 없다고 하면 임금 명세서, 급여 명세서에서는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이제 근로계약서에서 그걸 확인하고자 할 때 사실 이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는 월급에 300만 원에 나는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근로자분은 300만 원이 거의 기본급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내가 과연 노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는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통상에 이런 선거일 내일 같은 날은 일단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수요일 선거일에 쉬더라도 뭐 급여에서 뺀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겠네요. 그렇죠. 쉬더라도 유급 휴일이라는 의미가 쉬면서 급여의 보전을 받는 거거든요. 그쵸. 하루 통상 1급을. 그렇기 때문에 월급제 분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 차감이 없으세요. 그런데 시급제나 1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왜요? 근데 요 시급제나 1급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유급 휴일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추가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급제나 1급제 계산할 때는 시급 곱하기 총 근무 시간 플러스 주유 수당 요렇게만 알고 계셔가지고 계산하는데 일하지 않는 선거일 같은 유급 휴일은 빼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계약 기간에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일 4월 10일 하루만 일하시는 분, 뭐 일용직 혹은 뭐 네. 시간제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럼 휴일 근로수당 이게 별도로 뭐 못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하루만 일하는 시간제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은 다 그날의 근로를 시작해서 그날의 근로가 끝나는 1급제 일용직 근로자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순수 일용직 같은 경우는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진짜 인력이 너무 많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선거 관련한 근무 때문에 선거일에 못 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단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무원들은 진짜 새벽부터 늦게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이분들은 네. 수당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자체적으로 정한 그 수당을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이 공무원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적용 요지가 없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뭐 거기에서 정한 거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단기 알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체결한 근로자거든요. 일용직 근로자. 그래서 내일 하루만 채용되신 이제 선거 개표나 이런 데 하루만 채용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 하고 플러스 이제 선거니까 10시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개표할 때. 그렇죠. 근데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야간 근로라고 해서 50% 가산한 급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가산 수당을요. 그래서 그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 플러스 시급 곱하기 야간 근로시간 곱하기 0.5 요걸 더 받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노무사님 말씀 잘 듣고 혹시 내일 일하시는 분들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네. 출근해서도 투표하러 갔다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 짧게. 이 네. 시간 어떻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어떻게 처리돼요? 네, 국민권 행사 보장해 주셔야 돼요. 출근하셔가지고 투표하러 갔다 오시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청취자 질문이 와서 질문 요거 좀 답변 좀 부탁드려요. 0524번님이 노무사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 급하고 속상해서 문자 보내요 라고 하시면서 써주신 사연이 뭐냐면 20년 동안 다닌 회사가 어제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퇴직금을 3년치만 받을 수 있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이제 3년분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요거는 3년분 받는 거는 우리 대지급금 제도 이용해서 한도 금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회사로부터 받으시지는 못할 거거든요. 네. 예, 대지급금 제도 이용해서 그걸 받으시면 이 연령에 따라서 이제 한도 금액이 있긴 한데 요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은 퇴직금에 대한 3년분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7년분에 대해서는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4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 다 지급하고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국세 조세 다음에 근저당권자들이 다 가지고 재산, 분배하고 난 재산이 있으면 이제 4순위가 돌아와서 이제 그때 사실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경우는. 야, 그렇군요. 8998번님 요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토요일 근무날인데 개인적 사유로 쉬게 되면 근무 일수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모든 날이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이 되게 돼 있어요. 일요일은 주휴일이 돼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근무하시고 이게 근무 소정 근로일인데 안 하신다고 하면 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노무사님과 이렇게 같이 방송할 때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SAT 정답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 전체를 가리는 현상 무엇이라고 할까요? 일식, 중식, 급식, 회식 중에 정답이 뭐죠, 노무사님?
네, 일식입니다. 네, 요즘에 일식하신다는 노무사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1번 네. 일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